한국이 쓸만한 협상 카드는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굴복하지 않겠다, 밀리지 않겠다, 올바르게 판단할 기회를 주겠다, 반드시 이기겠다 등등 내수 표장사 노름에 빠져서 죄송하지만 주제를 모르고 설치는 중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시리아에 주둔했었던 미군을 철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IS와의 전쟁이 사실상 종료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계속 중동 전쟁에서 빠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왔어요. 이번에 드디어 철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동맹과 함께 싸운 것은 맞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었다. 우리가 미국이 돈과 무기를 다 댔다.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전쟁에서 빠지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시리아 북부에서 미국이 철군을 하는 건 IS와의 전쟁을 같이 치렀던 쿠르드족을 사실상 버리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터키가 시리아를 침공할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1월에 트럼프는 터키가 쿠르드족 지역을 침공하면 터키 경제를 박살내겠다고 트윗을 해요. 최근에도 똑같은 트윗을 남겼습니다. 터키가 시리아를 침공하면 터키 경제를 박살내겠다. 기존의 미국 대통령들이 세계 경찰이자 세계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힘이 있으면서도 그걸 강조하지 않고 때로는 무슨 선비지라는 것 마냥 질질질 끌려다닌다 싶을 만큼 손해를 보면서도 전혀 큰 소리를 치지 않아왔다면 트럼프는 그것과 정반대예요. 최소 비용을 사용하면서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의 국가의 파워가 주는 압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결국 돈은 돈대로 아끼면서도 상대가 겁이 나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터키는 결국 며칠 만에 군대를 물립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런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요. 외국에 낭비하던 돈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는다. 내가 미국의 청년들을 집에 돌아오게 했다. 트럼프는 집권하면서부터 미국이 그동안 맡아왔던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을 더는 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선언을 했어요. 지금껏 해오던 것처럼 세계 평화를 위해서 미국의 돈, 미국인의 생명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전임 대통령들과는 굉장히 다르죠. 미국은 통합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무역과 경제를 군사협력과 묶어서 취급을 해왔어요. 미국이 첫 FTA를 맺은 대상 국가가 이스라엘이었어요. 당시에 미국의 대이스라엘 무역 의존도는 0.1에서 0.3%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스라엘과 FTA를 맺어서 무역을 사실상 경제 원조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정치적, 군사적으로 우리에게 협력해주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혜택을 크게 봐온 나라입니다. 최근에도 일본의 엔저를 용인하면서 미국의 군사적, 정치적으로 협력하는 대가로 일본에게 사실상의 경제적 보상을 해줬어요. 그러나 한국은 이제 그 대상이 아니에요. 한국에게는 그 문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한미 관계는 역사상 최악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바마 정부 때는 한국을 동맹의 린치핀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동아시아 동맹에서 한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이었어요. 일본이 불쾌해할 만큼. 그러나 지금은 트럼프와 미국 정부 인사들이 모두 일본이 가장 중요한 동맹이고 그 외에 한국, 태국 등 다른 동맹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대접은 우리가 자초한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윤병세가 주장한 친중 정책 기조에서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고 지금 문 대령통은 심지어 중국몽을 함께 꾸겠다고 할 정도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정, 이런 배려, 미국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제공하는 혜택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위치로 전락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트럼프에게 소외당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돈이 들어요. 지난 3년 동안 트럼프에 대한 한국의 평가는 굉장히 다채롭게 갈라져 있었어요. 트럼프는 믿을 수 없다. 트럼프만 믿으면 된다. 트럼프가 김정은이랑 붙어먹는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잡을 거다. 트럼프가 우파 진영을 도와줄 거다. 트럼프가 좌파 진영만 도와줄 거다. 트럼프는 북핵에 관심이 없다. 트럼프가 북핵을 없애줄 거다. 그런데 깊이 따져보면 이렇게 평가가 갈리는 것은 트럼프가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이 아니라 트럼프가 아주 일관된 자세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첫째, 나는 미국 외 사정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 둘째, 나는 명확한 정치적 이익이 없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대북 문제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전 미국 정부들 같으면 일이 여기까지 왔으면 마무리를 짓고 뭔가 정리를 하려고 들 거예요. 뭐라도 하나 철수하고 접어라. 서류 만들어 놓고 끝내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단계, 핵실험 중지, ICBM 실험 중지라는 단계에서 한 발짝도 더 나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왜? 정치적 이익이 없어요. 더 벌려봐야 지금 상황에서는 얻을 게 없습니다.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뭔가 일을 벌이는 것은 소득은 별로 없는데 리스크는 너무 크죠. 그래서 최근 한미 정상회담 때도 한미북 3자 회담을 가져달라고 애원하는 문 대령통한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내가 뭘 얻을 수 있는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당신이 직접 말해보라 하고요. 당신이 성과를 보장하지 않으면 일단 회담부터 열려고 베트남 때처럼 양측에 거짓말이나 하고 앉아 있으면 나는 그 쇼에 참석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계 평화라는 대의 명분, 이 사람은 이런 걸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국인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하고 적어도 장기적으로 미국에 손해가 나지 않아야 해요. 대중 무역 분쟁을 예를 들어보면 무역 분쟁은 반드시 양국에 손해가 나기 마련이죠. 그러나 이 상황을 그대로 두면 장기적으로는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만족될 때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느냐? 아무런 실익이 없는 북괴 타령에만 매몰되어 있어요. 북에 돈을 보내게 허락해달라. 북에 제재를 풀어달라. 개성공단을 다시 열 수 있게 해달라. 트럼프가 지금 이걸 들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 번 제가 이야기합니다만 그냥 제재를 풀면 자기 대북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트럼프보다 훨씬 강경한 미국 민주당에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꼴입니다. 게다가 제재를 풀었는데 북괴가 다시 핵실험이라도 하면 미국인을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여태 홍보를 해왔는데 자기가 미국인을 다시 위험 속에 몰아넣은 꼴이 되는 거예요. 악어 주둥이에다 머리를 넣어놓고 제발 깨물지 않았으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놈의 문대령통 부탁을 들어줬다가. 다른 대통령이라면 모를까 트럼프는 다른 약속이 없이는 이런 조건에 절대 오케이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가시적인 성과입니다. 한국뿐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에 동일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했습니다.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는 나라가 아닌데 우리가 공짜로 지켜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소요 비용을 니들이 부담해라 라고요. 가까운 일본의 입장은 늘 우리는 더 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와 극명하게 대비가 되죠. 그런데 반면에 트럼프의 이런 성격 그리고 다가오는 미국 대선이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해요. 지금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은 고착 상태죠. 그리고 5개월이 채 남지 않은 우리 총선은 한치 앞을 예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당이 앞으로의 랠리에서 열세에 몰리면 문 대령통은 특유의 정치쇼로 무리한 승부수를 띄울 가능성이 있어요. 바로 미국과 북괴가 요구하는 걸 모두 들어주고 둘을 정치쇼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미국에는 방위비를 달라는 대로 주고 추가로 무기도 수십조 원어치 구입해주고 북괴에게도 해달라는 걸 모조리 다 들어주는 거예요. 결국 미국은 북괴의 ICBM 동결 등 별 의미 없는 그러나 트럼프 입장에서는 홍보에 써먹기 좋은 선물 세트를 가져가고 북괴는 작게는 돈 보따리, 크게는 개성공단 재개와 대북 제재 해제라는 선물을 가져가고 그 대가로 트럼프가 판문점에서 김정은 손을 잡고 흔들고 아무런 의미 없는 종전선언을 하는, 참고로 문이 종전선언은 아무 때나 그냥 취소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 대가로 대한민국은 거기에 국가 예산을 쳐바르는 이런 정신 나간 대형 정치쇼를 벌일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게 미사일, 방사포가 여전히 막 날아오고 핵무기 그대로 살아있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김정은이 카메라에 한번 잡히면 평화가 왔다고 눈물 질질 흘리고 바들바들 호들갑을 떨어요. 그래서 자한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국의 스티븐 비건을 만난 자리에서 총선 전에 북미 회담을 열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 전에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정상회담의 취지가 왜곡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그 얘기죠. 실제로 지난 미북 정상회담도 지방선거 하루 전에 열리면서 약장사에 크게 성공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김정은이 그냥 카메라에만 잡히면 우리는 평화가 왔다고 눈물을 질질 흘리거든요. 상황이 그러니까 나경원 씨나 자유한국당의 우려가 이해가 가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미국이 자한당의 우려에 딱히 공감을 해줄 것 같지는 않아요. 열심히 미국 정계랑 줄을 만들고 관계를 유지하고 이쪽 손을 들어줘야 되는 이유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런 역량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놈이나 저놈이나 그놈이 그놈인데 뭐하러 자유한국당 말에 신경을 쓰겠어요.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외부의 협력과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정치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한국 정치는 노인정 찾아다니면서 악순환하고 재래시장 가서 오뎅이나 사쳐먹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여야를 막론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직 퍼퓰리즘 외에는 정치 승부수가 전혀 없는 겁니다. 어쨌거나 두 나라의 선거가 물려있는 현재로서는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함부로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대한 재앙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어쩌겠어요. 그게 현실인데. 무기력하게 들리겠지만 자유한국당이 정신 차려주기를, 자유한국당이 잘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요. 같이 지켜보시죠.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의원들이 나경원 의원을 원내대표 임기를 계속 허락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인가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거는 최고위원회에서 할 일이 아니다. 자기는 의원들한테 물어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정기국회가 지금 올스톱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나경원 의원이 강공 드라이브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나경원 의원의 협상 부재력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결국은 한국당을 망쳤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강석호 의원은 야당은 결국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 못하는 나경원은 물러가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내대표가 3선, 4선 의원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원내대표의 협상력이라는 거는 그냥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협상력이 생기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동안 서로 남마처럼 얽혀 있는 여야 간의 협상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그 배경을 이해하고 또 싸우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많은 노하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신임 원내대표가 이 일을 하기는 제가 보기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최소한 이 공수처법이나 연동형 선거법 의원이 맡겨야 되고 나경원 의원한테 책임을 지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국당이 좀 너무 서두른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2월 국회까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휘하게 했어야 하는 것이 옳다. 바꾸고 싶어도 최소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여당과 4+1이라고 그러죠. 조그만 야당 4개들은 이미 군사작전을 다 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공수처법이니 저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선거법은 250대 50으로 통과할 거다.
또 그거 통과되면 공수처법 통과할 거다. 유치원 3법 통과할 거다. 지금 그런 작전들을 다 세워놓고 있는데 이제 그걸 막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원내대표가 됐든 원내대표가 되면 그 원내대표가 협상 테이블에 나가서 협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상당히 쉽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아쉬움도 있고 또 저희가 뭐 이런저런 일도 했는데 나경원이 됐건 황교안이 됐건 누가 됐건 지금 이 시점에서 원내대표를 바꾸는 거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이 공수처법 이 선거법 이거 이 문제가 여당이 목숨을 걸고 있는데 그나마 해결의 실마리는 한국당에서 풀어낼 수 있는데 지금 어떤 방법이든지 뭐 막든지 풀어내든지 뭐 협상하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여태까지 협상을 주도해오던 사람을 바꿔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뭐 얘기되고 있는 사람들 보면 그렇다고 해서 무슨 탁월한 능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그래서 공수처법과 선거법은 여당안대로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걱정이 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고 말씀드리는데 제발